안녕하세요. 입실력 연구소 김대희입니다. 오늘 내용은요, 어떤 특정한 주제를 바탕으로 설명을 드린다라기보다는 요즘 이제 방학이다 보니까 평소보다 더 학생들을 접할 기회가 많아졌어요. 그리고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는 단체로 하는 그런 활동들보다는 소규모나 혹은 개인별로 진행하는 프로그램들이 학교나 학원 등에서 많이 찾아주셔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많은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대다수를 바탕으로 하는 그런 강연 프로그램들이 아니라 그냥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편하게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가고 싶다? 네, 꿈입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편하게 공부한다는 것 자체가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몇 가지 좀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을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한 명이라도 이 영상을 보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보고 뭔가 의지를 북돋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준비를 했으니까 한번 끝까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하루에 얼마나 공부해야 하나요? 혹은 기출문제나 모의고사는 몇 번이나 풀어야 되죠? 연계교재는 한 번만 보면 되나요? 많은 학생들이 물어보는 것들, 이런 질문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질문들에는 다 뭐가 들어있어요? 은연중에 하기 싫다가 들어있다는 거죠. 하루에 얼마나 공부해야 하나요? 많으면 많이 할수록 좋겠죠. 기출문제나 모의고사는 몇 번이나 풀어야 되죠? 풀 수 있는 만큼 푸는 게 좋습니다. 어차피 수능이나 이런 수능 같은 경우는 수능이라는 시험 자체가 유형학습이고 어차피 반복된 패턴까지도 생각하시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연습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은 거잖아요. EBS 연계교재 한 번만 보면 되나요? 학생마다 다르겠죠. 한 번 보고 내용 어느 정도 다 정리가 된 친구들도 있는가 하면 여러 번 봐도 힘든 친구들도 있고요. 저는 보통 저희 컨설팅 하는 친구들한테는 3번까지 수능 특강 3회독, 수능 완성 3회독 정도로 추천드려요. 여러 번 반복해서 나쁠 건 없거든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되 새로운 내용을 뭔가 확인한다기보다는 고3 여름부터는 그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는 것을 틀리지 않는 방향으로 방향성을 잡으시는 거죠. 어차피 19년 동안 살아오면서 몰랐던 것들은 모르는 거예요. 지금 뭔가 새로운 것을 알려고 시도한다는 것 자체는 조금 무리인 것 같고요. 아는 것만 틀리지 말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서 여러 번 반복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이런 질문들에 합격생들 당연히 최대한 많이 하려고 하죠.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에 공부량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니까요. 수험생 결국 이런 질문들을 계속해서 하면서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안 할까? 이러지 마세요.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공부할 때 집중이 안 돼요. 이런 질문들도 상당히 많아요. 선생님, 저 집중이 안 돼요. 어떻게 해요? 여기서의 포인트는 뭘까요? 공부를 하기 위해서 집중을 하는 거 아니면 집중이 목표예요? 목표는 공부잖아요. 집중이 안 돼도 하셔야죠. 합격생 생활 패턴은 단순하게 가주세요. 생활 패턴은 단순하게 공부할 때 집중이 안 된다는 것은 분산된 요소가 많다는 거예요. 음악을 틀어놓고 한다거나 아니면 책상 위가 굉장히 이것저것 펼쳐져 있다거나 심플하게 가세요. 단순하게 가세요. 음악 같은 것들 불필요한 요소들 핸드폰 다 배제하고요. 딱 할 때나 집중해서 앉아서 할 수 있게끔 주변에 다른 것들이 안 보이면 집중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집니다. 그런데 집중이 안 된다? 당연히 옆에 핸드폰 놔두고 옆에 다른 책 놔두고 이것저것 늘어져 있다 보니까 어때요? 신경이 분산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더 집중이 안 될 수밖에 없겠죠. 수험생 다양한 방법을 쓴다. 공부할 때 집중이 안 된다. 이때 다양한 방법을 쓴다는 것은 목적이 공부가 아니라 집중이라는 데 있습니다. 목적은 공부예요. 집중이 안 돼도 하나라도 더 문제를 풀려고 노력해 보세요. 세 번째, 내신 성적이 생각보다 잘 나오지 않아요. 혹은 특정 과목의 성적이 낮아요. 어떻게 해야 되죠? 합격생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 과목을 집중적으로 더 공부합니다. 수험생들은 그 과목을 버립니다. 내신 성적이 생각보다 잘 안 나왔어요. 전 과목 다 버리는 친구들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지 마세요. 성적이 잘 안 나왔다는 것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특히나 석차 등급 같은 경우는 등수 싸움이잖아요. 나보다 성적이 잘 나오는 친구는요, 나보다 더 많은 시간을 투자했을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차라리 편합니다. 내가 그 친구보다 공부를 더 안 하고 나서 성적이 잘 나오길 바라는 거, 이건 나쁜 마음 아닌가요? 물론 그러면 가장 좋죠. 효율적이기도 하고. 자, 하지만 우선 기본적인 전제는 같은 양을 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은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난 머리가 나쁜가 봐. 난 시간 투자를 많이 했는데 왜 성적이 안 나올까? 머리가 나빠서도 아니고요. 공부 방법이 잘못돼서도 아니고요. 집중을 못해서도 아니에요. 우선 전제 조건은 공부를 안 했어요. 자, 고등학생쯤 되면요, 이미 누적된 시간들이 만만치 않을 거예요. 중학교 때부터 해왔던 공부량들이 있잖아요. 중학교 때 공부를 거의 안 하다가 고등학교 올라와서 갑자기 많이 했어요. 성적이 갑자기 확 잘 나올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중학교 때부터 꾸준하게 해왔던 친구들을 순식간에 따라잡기는 힘들어요. 그런데 조금 공부해보고 나서 한두 달? 아니 며칠? 진짜 막 하루에 10시간, 12시간 전 정말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안 나와요. 당연히 그것밖에 안 했잖아요. 만약에 자, 제가 3, 4등급 나와요. 한 4등급 나온다고 예를 들게요. 4등급 나오는데 하루에 5시간 공부를 합니다. 3등급 나온 친구가 하루에 5시간 공부를 한다고 하니까 저도 5시간씩 공부를 했어요. 자, 그럼 어떻게 돼요? 똑같이 5시간을 하죠. 그러면 그 친구는 3등급, 저는 4등급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거예요. 제가 3등급 나오는 친구를 따라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친구보다 더 해야겠죠. 그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성적이 안 나온다고 다른 방법을 찾기보다는 그 과목을 더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시거나 이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자, 네 번째, 모든 학생들이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공부하다 보면 힘들어요. 자, 우울해요. 어떻게 하죠? 네, 역시나 마찬가지 드릴 수 있는 말씀. 이거는요, 최상위권 친구들이나 하위권 친구들이나 다 똑같은 생각을 해요. 힘들어요, 공부. 앉아있는 것도 힘들고요. 특히나 이런 더운 여름에 공부한다는 거 체력적으로도 많이 힘들고요. 자, 하지만 합격생들은요, 울면서 합니다. 힘들어도요, 어떻게든 해요. 자, 하지만 수험생들은 네, 힘들어요. 그냥 울어버립니다. 그리고 네, 성적이 안 나와요 라고 이게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 같아요. 힘들죠. 힘들지만 해야죠. 꿈을 버리면은요, 편해질 수는 있습니다. 좋은 대학, 좋은 학과 포기하시면은 네, 울 이유도 없어지겠죠. 하지만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공부해온 만큼 마지막까지 조금만 더 최선을 다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암기가 잘 안 될 때 어떻게 암기를 잘 할 수 있을까요? 자, 암기가 잘 안 된다라는 것은요, 특히 뭐 이제 암기 과목으로 우리가 보통 분류하는 과목들이 있잖아요. 자, 이런 과목들을 공부할 때 노력한 만큼 성적이 잘 나오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되죠? 전 머리가 나쁜가 봐요. 우선 첫 번째는요, 앞에서도 언급했었지만, 자,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암기가 될 때까지 계속 반복하는 합격생들. 머리가 좋다 나쁘다의 여부가 아닌 것 같아요. 자, 암기 관련된 영상을 찾아보면서 자꾸 뭔가 다른 편법과 요령만 찾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당연히 암기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하는 게 좋겠죠. 자,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한다고는 하는데 정말 열심히 옆에서 봤을 때도 뭐 부모님이나 다른 친구들이 봤었을 때도 정말 이 친구가 열심히 외워요. 암기를 막 하는데 그래도 암기가 잘 안 될 때는 어떻게 하느냐? 무슨 방법을 생각하시느냐? 첫 번째가 어휘력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국어 성적이 좀 약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암기 과목 성적이 안 좋은 친구는 저는 제가 두 가지 이유라고 말씀드려요. 첫 번째는 어휘력의 문제고요. 두 번째는 게으르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열심히 하기로 했으니까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암기 과목이 힘든 친구는 어휘력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그렇대요. 이게 문장을 이렇게 암기하다 보니까
그 문장을요 글로써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림으로 인식하는 케이스들도 있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친구 그렇게 외운 친구들은 가로놓기 같은 것들은 굉장히 잘하는데 이 문장을 조금만 꼬아놔도요 계속 틀려버리는 거예요. 그런 친구라면은 조금 시간 더 투자해서 어휘력에 대한 내용, 국어에도 어휘력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자, 이것을 따로 조금 시간을 내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되게 재밌는 게요. 우리 영어 잘하는 친구들, 자, 혹은 영어 학원 다니거나 자,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가장 기본이 단어 많이 외우시죠. 막 어휘력을 위해서 막 노력하시잖아요. 자, 그런데 왜 국어나 기타 암기 과목들에 대해서 이런 성적이 잘 안 나오는 친구들 그 잘하기 위해서 전제 조건은 뭐예요? 똑같아요. 어휘예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고 있는 국어 같은 경우는 되게 무서운 게요. 읽을 수는 있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대략적으로 의사소통은 되잖아요. 하지만 이게 문제로 나왔을 때 글로써 해석해 나가는 과정이 힘든 거잖아요. 똑같습니다. 네, 어휘력 공부 좀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준비한 내용들은 이런 내용들인데 뭐 엄청나게 뭐 중요한 팁이다 이런 거는 아니지만 조금이나마 좀 자극이 됐으면 좋겠고요. 뭐 여러 가지 동기부여 영상들도 많이 있고 한데 그냥 결론적으로 다 공통적으로 다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지금 현재 성적이 안 나오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그만한 이유는 네가 열심히 안 해서다. 공부 하기 싫어도 하셔야 됩니다. 그 헬스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헬스장 뭐 운동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막 가서 여러 가지 기구 운동을 해요. 자, 뭐 10개씩 듭니다. 뭐 10개를 막 들었어요. 그럼 옆에서 꼭 트레이너가 와서 자, 하나만 더, 자, 하나만 더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럼 속에서는 막 욕이 나오면서 자, 그런데 나중에 듣고 봤더니 결국 기본 베이스에서 그 하나 더 하는 게 진짜 근육이 되고 진짜 실력이 되는 거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공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기본 베이스 똑같이 다른 친구들처럼 하는 것처럼 했습니다. 정말 오늘 내 하루를 다 불살라서 열심히 했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하나만 더, 한 문제만 더 풀어보세요. 그게 공부 근육이 되고 진짜 실력이 되어가는 것일 테니까요. 오늘 짧은 영상이지만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더 도움됐으면 좋겠다는 생각 역시나 매번 하고 있습니다. 다음번에는 또 다른 내용들 주제로 해서 또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